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교 수학 되짚어보기 마지막 시간으로 2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모양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특히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모든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라는 게 뭔지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 2차 함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식이긴 한데 그 식이 2차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에서 a가 0이 아니라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나갈 건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단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형태는 우리 일반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일반형의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볼 거냐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ax제곱, 이 형태에서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다면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 이차함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칭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이차함수는 이러한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 곡선의 모양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얘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 될까라는 것을 따졌을 때, 이 가장 아래 지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다. 그래서 이 선들을 우리는 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축과 2차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이 점, 이 점을 가지고 바로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되는 지점은 이 꼭지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기게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이 어디에서 생기게 되냐면,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좌표평면 상에서 일단 x에 0을 대입하면은 y의 값도 0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0,0을 지나는 어떤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자, 만약에 1을 대입해보면 1,a라는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2를 대입하면은 2,4a라는 점을 지나갈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a라는 점을 지날 거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4a라는 점을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1이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 뭐 a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2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4a를 지나야 되니까 뭐 이쯤에 4a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이 돼서 마이너스 1일 때도 a라는 것을 갖네,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도 4a라는 것을 갖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점들을 곡선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얘는 대칭 축이 어딜까요? 자, 축이라는 것은 그러면 얘는 여기선 y축이 대칭이 되는 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 y축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요 원점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은 원점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꼭지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꼭지점이 y는 a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에서는 원점이 꼭지점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a가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그려지는 거고,
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으로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때는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이어도 꼭지점은 원점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이차 함수의 모양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 요 관계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걸 예로 들어볼 거냐면,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한다면, 둘 다 꼭지점이 어디가 될 거냐면 둘 다 꼭지점은 원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그래프의 모양상에서 몇 가지 점들을 좀 대입을 해볼 건데, 얘가 1,1을 지날 거고, 얘는 그 다음에 2,4를 지날 거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를 지나갈 겁니다. 자, 반면에 y는 2x제곱은 1을 대입하면 1,2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2,8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8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찍어서 연결을 좀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원점은 똑같이 지나가는 거고, 자, 1,1 대충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4 2,4면은 대충 뭐 이렇게 있겠죠. 마찬가지로 대칭해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주시게 되면은 얘가 바로 y는 x제곱의 그래프, 얘가 빨간색이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되고, 자, 그러면 이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얘는 1을 대입했을 때 2를 지나야 되죠. 이게 1,1이었으니까 2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8을 지나니까 2 위에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대칭적으로 마이너스 1 때는 2, 마이너스 1 때 8. 이 보라색 점들을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와서 조금 더 뾰족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셔서 이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꼭지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그래프와 꼭지점을 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수업에. 그래서 이 시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y는 ax제곱의 형태의 그래프를 배웠고, 두 번째로 우리는 y는 ax제곱 플러스 q 형태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편의상 a의 부호를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음수일 때는 그냥 모양만 위로 블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모든 거는 그냥 다 아래로 블록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y는 ax제곱 더하기 q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라는 건데, 자, 얘는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y는 ax라는 식이 있고, 자, 얘를 가지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y는 ax 플러스 b다 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할 일은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이 y는 ax제곱은 특징이 꼭지점이 어디가 될 거냐면은 꼭지점이 원점 0,0일 거고, 그 다음 대칭 축은 y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얘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평행 이동을 시켜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라색 그래프가 결국에는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될 거고, 이 점이 바로 0,q라는 점이 되겠죠. 원점을 q만큼 올렸어요. 요 길이가 q.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왔을 때 이만큼 길이가 계속 다 q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q.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도 q. 그래서 모든 점들이 다 q만큼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q가 만약에 음수라면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면 꼭지점은 0,q가 될 겁니다. 여기 있던 게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자, 그 다음 축은 어떻게 될 거냐면, 축은 똑같이 y축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상태 그대로 위로만 올려준 거니까 접히는 선은 변화가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에서는 꼭지점은 0,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이라는 것은 y축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또 해볼 거냐면, 자, 방금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이번엔 x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해보자. p만큼 평행 이동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식의 형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y는 a의 x-p의 제곱 이렇게 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x-p가 된다.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이 된다면 여기서 x-p라고 식을 써줘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얘는 x-p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우면서 왜 여기가 x-p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거고,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이렇게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y는 ax제곱.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은 어떻게 된다? 꼭지점은 원점이다. 그 다음 축은 y축이다.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 얘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와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던 점, 원점이었던 점이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p만큼 이동을 한 거죠. 거리가 p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은 p,0이 되겠죠. 이게 p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점에 대해서, 자, 여기 있던 점은 이렇게 가서 요만큼 길이, 이 연두색 길이가 p.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와서 요만큼 길이가 p.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y는 ax제곱이라고, a의 x-p의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이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꼭지점은 p,0으로 바뀌었죠. 0,0이었던 게 p만큼 이동했으니까 p,0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축은 y축이었던 게 이제 이쪽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 분홍색 선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이 분홍색 선은 x값이 다 p인 거죠. 그래서 x는 p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은 x는 p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특징적인 걸 살펴보자면 이 x는 p라고 하는 것은 결국 꼭지점의 x좌표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y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x는 0입니다. x는 0. y축의 또 다른 말은 x는 0이라는 직선이 돼요. 그래서 이 0과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축을 구한다라는 것은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의 꼭지점과 축에 대해서 구했고, 이번에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의 꼭지점과 축에 대해서 구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자, 얘를 가지고 이번엔 x축으로도 움직이고 y축으로도 움직이고 둘 다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앞서 했던 이 두 가지 식을 혼합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일단 a의 x-p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고, q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q를 뒤에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와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y는 ax제곱. 자, 그러면 얘는 계속 했던 것처럼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 꼭지점이 원점이다. 그 다음 축은 어떻게 된다? y축이다. 근데 얘는 또 다른 말로 x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지 한번 보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겠죠. 이렇게 와서 자, 이 보라색과 위치를 비교해보면 이 원점이었던 게 자, 여기에 있던 점이 x축으로 p만큼, 요만큼의 길이는 p가 되고 이만큼의 길이는 q가 되겠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그래서 이 점이 p, q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점은 어디로 움직일 거냐면 이렇게 또 와서 p만큼 q만큼 해서 여기로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점도 이렇게 와서 p만큼 q만큼 올라가겠죠. p만큼 q만큼. 그래서 이 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p,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축이 x는 p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꼭지점의 좌표 p, q의 x좌표 p가 축이 된다. 요거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p만큼 이동, q만큼 이동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같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서 꼭지점 구하는 걸 연습을 해볼 건데, 자, y는 2x제곱이다.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될까요? 꼭지점, 그 다음에 축. 자, 얘는 꼭지점이 원점이 될 겁니다. 그냥 y는 ax제곱 형태니까. 그 다음에 축은 y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y는 뭐 3x제곱 플러스 2다. 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0,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축은
y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x제곱. 자, 이렇게 생겼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어떻게 될 거냐면 꼭지점이 1,0이 되고 축은 x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y는 4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쓴다면 여기를 5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축은 일단 꼭지점은 3,5가 되는 거고 축은 x는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건데 이 꼭지점들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이 x, 요 x-1, 이 x-3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시면은 x가 0이 되는 것은 x죠. 그래서 0, x에 0 대입하면 y 값은 0이 나오죠. 그래서 0.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3x 제곱이니까 x가 0이면 0이 되려면 x가 0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x에 0 대입하면은 여기 다 0 되니까 2가 남죠. 그래서 0,2.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x 빼기 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1. 그래서 1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시면 0이 된 거니까 y는 0. 마찬가지 x 빼기 3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는 3. 그래서 여기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x에 3 대입하시면 이만큼이 0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게 5. 그래서 5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꼭지점은 여러분이 딱 보면은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2,1인 이차함수를 구하자 라고 얘기한다면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디에서부터 파생됐을 거냐면 x 빼기 2가 0이다 에서부터 나왔을 거니까 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x 빼기 2 그리고 2차 함수니까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요 1이 뒤에 붙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들은 꼭지점을 보면서 바로바로 이 표준형의 식을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이번엔 간단하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0,3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한다면 이때 2차 함수의 식을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세 가지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얘네 둘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 y는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서부터 꼭지점은 마이너스 2, q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고 얘가 0,3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0을 대입하시면 3은 4 더하기 q가 돼서 q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은 최종적으로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2차 함수식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x제곱의 개수와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식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면 2차 함수의 한 7, 80%는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내가 식을 쓸 수 있다. 이것을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그리고 얘는 꼭지점이 어디에 있고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를 이제 구해내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자,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보시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니까 ax제곱 마이너스 2apx 플러스 ap제곱 플러스 q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냥 어쨌든 x라는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ap니까 얘를 b라고 놔서 ax제곱 플러스 bx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가 상수항이니까 c, 그래서 c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형이라는 것을 전개하면 이런 일반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할 일은 얘를 통해서부터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꼭지점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꼭지점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식을 쓰면 꼭지점이 p, q구나 라는 것을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이제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ax가 있다면 이게 완전 제곱식 되려면 가운데 항을 2로 나눠서 제곱해 주는 거죠. 나누기 2하고 제곱. 그래서 플러스 a제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구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되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얘를 2로 나눠주니까 2a분의 b의 제곱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얘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빼기를 또 해주셔야 되겠죠. 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 자, 그러면 이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된 거니까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 얘를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고 났더니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이런 이차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돼야 완전 제곱식 되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4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축이 x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완전 제곱식을 내가 잘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 이차함수의 최종적인 관건이 될 거고, 이것만 잘 연습이 되시면 이차함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꼭지점 찾기.
꼭지점을 찾아주시면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꼭지점을 찾았으면 바로 또 나오는 게 축 찾기. 이 축을 찾는 이유는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칭성이거든요. 이 대칭성을 찾기 위해서 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 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두 가지, 꼭지점 찾고 축 찾고, 이 두 가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 2차 함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2차 함수는 항상 꼭지점, 축의 방정식 두 가지 찾는 것만 계속 충분하게 연습을 좀 하시면서 그래프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학교 수학 되짚어보기 모든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제든지 계속해서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과정이 다 끝났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제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것들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서 같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간단하게 복습하시고, 또 이제 또 배워야 될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미리 또 공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연달아서 같이 공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